혹시 이사나의 코인쉐어 스파너가 미국 XRP 현물 상장지수 펀드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역시 XRP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요. 오히려 이 소식이 XRP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신호이며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한 자산운용사들이 곧 시장에 들어와 XRP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시 보류하는 일시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인데요. 이 배경에는 인공지능 그록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루머, 즉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금융 공룡들이 곧 자체적인 현물 XRP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이 있습니다. 코인쉐어스는 공식적인 이유로 시장의 포화를 언급했는데, 이는 곧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들어오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코인쉐어스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작은 회사가 아닌데요. 이 회사가 운용하는 디지털 자산 규모는 무려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운용사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물리적 XRP ETP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 진출을 포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ETF 시장은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 이미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점령하고 있고 수수료 마진은 극도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는 굳이 이런 좁은 마진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기보다 나스닥 합병 등 다른 핵심 전략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시장에서 약자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가 초거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코인쉐어스가 만든 자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XRP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폭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XRP가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법원 판결을 통해 XRP가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자마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강력한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 카나리 캐피털, 비트와이즈, 그리고 21쉐어스까지 수많은 기관들이 이미 XRP ETF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는 XRP가 알트코인 중 가장 먼저 제도권 금융의 러시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실제로 XRP ETF를 신청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록 AI의 루머는 단순한 소문일 수 있지만 이들이 비트코인 ETF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XRP 시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들 거대 운용사들은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XRP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패스트 트랙 규정을 이용해 빠르게 승인을 진행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진입 자체가 XRP를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최종 확정적 수요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왜 지금 XRP를 사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23년 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리플의 기관 대상 직접 판매 제약인데요.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미등록 증권 판매범으로 규정했습니다. SEC가 항소를 포기하고 리플에게 특정 면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을 주긴 했지만 과거처럼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팔아넘기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제약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ETF 운용사들이 XRP를 조달하는 경로가 막힌다는 건데요. 리플의 자회사인 리플 프라임을 통해 OTC 데스크를 이용한다고 해도 결국 그 물량이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라면 법적인 제약을 피해갈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ETF 운용사들은 리플에게서 직접 물량을 받는 1차 시장이 완전히 닫힌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XRP를 사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2차 시장, 즉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2차 시장 매입 강제 조항이 XRP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핵심 반가쇠입니다. 현재 OTC 데스크에는 약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XRP 재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물량은 이미 기관들의 초기 수요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소진되는 순간 거대한 ETF 운용사들의 대규모 매수 주문은 거래소의 얕은 유동성을 강타하게 되는데요. 현재 거래소의 호가창을 보면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규모의 매수병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얕은 상황입니다. 이 얕은 시장에 블랙록 같은 거물이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셰인 앨리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기존 OTC 시장에서는 운용사들이 장외 거래로 가격 변동성 없이 대량 매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시장이 닫히고 OTC 물량까지 고갈되면 ETF들은 거래소의 호가창을 직접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천만 달러, 2천만 달러 혹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 주문이 얕은 유동성을 강타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관들의 확정적인 수요가 리플의 법적 제약이라는 부스터를 만나 오픈 마켓 매입을 강제하고 이는 곧 XRP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논리가 완성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코인셰어스의 ETF 철회는 절대로 악재가 아닙니다. 이는 작은 경쟁자들이 정리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진짜 거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극도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XRP의 법적 제약이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의 매수 경로를 가장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오픈마켓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암호화폐 투자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며 법적 제약까지도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데요.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루머나 감정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하여 왜 지금 XRP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